제가 최근에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직접 받은 지난 13년간 치러진 3번의 대선과 3번의 총선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99.9999%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분께 1000만 원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설명에도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제외투표의 결과는 어떨까요? 제외투표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투표입니다. 만약 제외투표에서도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지난 13년간 치러진 3번의 대선과 3번의 총선에서 제외투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보시기 전에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상식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요. 정치적 편견 없이 객관적인 시선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3년간 치러진 6번의 선거에서 제외투표 결과가 어땠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8대 대선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본투표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제외투표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 수가 여기 있고요. 두 정당이 얻은 표의 합을 100으로 봤을 때 그 비율을 이쪽에 나타냈습니다. 여기는 본투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얻은 표의 비율이고요. 여기는 제외투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얻은 표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주당의 본투표율과 비교한 제외투표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본투표 대비 제외투표의 비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높은 곳에 빨간색 불이 켜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첫 번째는 이 빨간색 불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는지 아니면 고르게 분포되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투표 대비 제외투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숫자의 크기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쪽에 막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가 작아지면 이 막대가 작아지고요. 이 숫자가 4% 밑으로 내려가면 보라색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빨간색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막대가 얼마나 크고 작아지는지, 이 보라색 불이 얼마나 많이 켜지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8대 대선의 강원도부터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분포가 모두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죠. 그리고 그 숫자가 적게는 17, 18%에서 많게는 40%까지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려보면 경기도는 그 숫자가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자, 경상남도 똑같고요. 이렇게 국힘이 높은 쪽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잘 없죠. 경상북도 똑같고요. 그런데 광주로 넘어오면 이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분포도 국힘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로 넘어오면 다시 민주당 쪽으로 쏠리고 그 숫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대전 똑같고요. 부산도 똑같고요. 서울도 숫자는 많이 작아졌지만 역시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자, 18대 대선에서는 이렇게 국힘이 높은 것도 가끔 나오긴 하네요. 자, 세종, 울산, 인천 다 똑같고요. 그런데 전라도로 넘어오면 전라남도는 조금 특이한데요. 뒤에서 보실 다른 선거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 숫자가 다른 선거들에서는 보통 광주와 전라도는 숫자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이 18대 대선에서는 이상하게 이 숫자의 크기가 크고요. 민주당 쪽이 아닌 국힘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 뒤에 선거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라도였고요. 자, 18대 대선은 제주도에서도 국힘이 높게 나오고 있네요. 근데 숫자는 크지 않죠. 그리고 충청도 모두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이었고요.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부터 보시면 이번에도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다 비슷하죠. 자, 경상북도는 보시면 숫자가 40%에서 50%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큰 숫자라고 생각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로 넘어오면 이번에는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국힘 쪽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넘어오면 똑같죠. 대전, 부산 다 똑같습니다. 서울 똑같고요. 세종, 울산, 인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로 넘어오면 이번에도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똑같고요. 그런데 충청도로 넘어오면 다시 이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민주당 쪽으로만 쏠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이었고요. 이제 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을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 이번에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40%, 50% 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경기도 강원도에 비하면 수치가 좀 낮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60%가 나오죠. 60%. 경상북도 60%, 68%, 64%, 62%, 67%, 72%가 나옵니다. 70%, 71%, 60%. 저는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광주로 넘어가면 이번에도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긴 하지만 숫자는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대구로 넘어가면 다시 이 숫자가 굉장히 커져서 50%, 60%, 50%에 50% 밑으로 나오는 숫자가 없습니다. 자, 대전으로 가면 이 숫자가 좀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큰 수치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부산 똑같습니다. 숫자 크죠? 서울 똑같아요. 숫자가 조금씩 작아지죠. 지역별로 숫자가 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종, 인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로 넘어오면 다시 전라남도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똑같아요. 근데 제주도 이번에도 숫자가 커지고 민주당으로 쏠립니다. 충청도 마찬가지고요. 충청북도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이고요. 이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부터 이번에도 똑같죠.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언젠가부터 국힘 쪽이 높은 곳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자, 광주로 넘어오면 이번에도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고르게 분포하죠. 그런데 대구부터는 다시 숫자가 커지고 민주당 쪽으로만 쏠려 있습니다. 대전, 부산, 서울. 지금까지 광주를 제외하면 국힘 쪽이 높게 나온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죠. 세종, 울산, 인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도로 넘어오면 이번에도 숫자가 작아지고 이번에는 국힘 쪽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충청남도로 넘어오면 숫자가 다시 커지고 민주당 쪽으로만 쏠려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 21대 총선에서는 광주와 전라도를 제외하면 국힘 쪽의 득표율이 더 높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이었고요. 다음은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입니다. 자, 먼저 강원도부터 보시면 똑같죠? 경기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국힘이 높은 곳은 없어요. 경상남도 똑같습니다. 경상북도 똑같습니다. 광주로 넘어오면 이번에도 숫자가 작아지고 국힘이 높은 곳이 있죠. 그런데 대구로 넘어가면 이번에도 숫자가 커지고 국힘은 없습니다. 부산 마찬가지고요. 서울 똑같습니다. 세종, 울산, 인천 똑같습니다. 국힘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전라남도로 넘어오면 이것도 좀 이상하죠. 20대 대선에서는 국힘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숫자도 전에 비해서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숫자가 작고 국힘 쪽으로 쏠려 있다.
전라북도는 또 달라요. 전라북도는 숫자가 좀 작고 분포가 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로 넘어오면 이 분포가 다시 민주당으로 쏠리면서 숫자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고요. 충청북도 똑같습니다. 자, 20대 대선에서도 광주와 전라도를 제외하면 국힘이 더 높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 이번에도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고 숫자가 큽니다. 경기도 똑같고요. 이번에도 국힘 쪽은 없어요. 경상남도 똑같고요. 경상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넘어오면 이번에도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국힘이 나오죠. 대구, 대전 민주당이 높게 나오고요. 부산 역시 민주당이 높게 나오고요. 서울 똑같고요. 울산 똑같죠. 인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로 넘어오면 이번에도 숫자는 작아지고 분포는 고르게 바뀝니다. 전라북도 똑같습니다. 자, 제주도 다시 숫자가 커지고 민주당으로 쏠립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13년간 치러진 6번의 선거에서의 재외투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결과를 보고도 저한테 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냐? 구독 취소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결과를 보고도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처벌하겠다 라는 법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얼마 전 열린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구글 코리아 사장님을 불러서 도대체 왜 유튜브에는 부정선거 영상이 아직도 돌아다니냐며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사법부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범인이 그런 증거를 남겼을 리 없다는 이유로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고, 언론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음모론,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선관위와 학자들은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개 사업장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직원들 다 그만두고 나갑니다. 6살짜리 어린아이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혼내기만 하면 억울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이 영상들의 내용을 반박하시는 분께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준성님하고 토론할 수 있냐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이준성님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무제한 토론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근데 대전료 1억을 모아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1억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가 1억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억을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자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제 주장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1억을 달라고 하시면 정말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보시고 답변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토론보다는 그냥 검토해보시고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질문을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8대 대선에서 지금 보시듯이 서울 지역만 대수의 법칙을 잘 따르고 있고 그 외의 모든 지역은 대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큰 수치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데 도대체 왜 광주와 전라도만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쪽으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대 대선에서의 서울은 대수의 법칙을 아주 잘 따르는데, 근데 도대체 왜 18대 대선을 제외한 나머지 5번의 선거에서는 서울도 대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13년간 치러진 3번의 대선과 3번의 총선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국민의힘보다 압도적인 차이로 높은데 도대체 왜 광주와 전라도만 그렇지 않은 건지, 도대체 왜 광주와 전라도만
대수의 법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오늘 영상의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재외투표에서 광주와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부정선거가 정말로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의혹이 나오면 깔 수 있는 건 다 까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정말 음모론 같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선동을 당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외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를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양심과 용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